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여야의 원내대표 회동 여부가 정치권에서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부 초창기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들 만나는 시도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안 됐어요. 그때 마포에서 소주 한잔 하자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좀 경직이 된 것 같아요. 박광원 원내대표께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아직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은 어렵다. 대통령은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한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만나자라고 회동을 제안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그 전에 이재명 당대표를 먼저 만나시라라고 제안을 사실상 좀 거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김용남 의원님.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상황상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만약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회동을 가진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를 패싱한 거잖아요. 예. 안 그래도 비명계로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1차 투표에서 당선된 것 같고 친명계,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성 지지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개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항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재명 대표를 패싱하고 그냥 대통령하고 원내대표. 직거래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그러면 당내에서 더 상황이 곤란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뭐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의 전략은 뭔가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패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갈라치기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갈라치기라기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아주 특수한 상황. 왜냐하면 아주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일부 혐의는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혹시라도 국민들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 네. 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만남이 잘 성사가 안 된 것이죠. 근데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대표부터 만나시라고 하니까 이게 당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잘 성사가 안 될 게 네. 뻔히 네.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니 영영 박광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이랑 못 만나게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치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 먼저 만나더라도 개념치 않겠다 이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에서 앞으로도 조금 더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만남을 어떤 형태가 됐던 그게 예. 뭐 1대1 회동은 있을 수가 없어 보이고요. 네. 여야의 원내대표단과 대통령실의 만남 같은 거를 제의를 하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내에 어떤 명분을 충분히 쌓은 이후에 네. 만나는 식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야권에서도 사실 의전상 그런 순서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당장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하니까 박광원 원내대표라도 먼저 대통령 만나는 게 어떻겠냐라는 목소리들이 야권에서마저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우리 화면 봤습니다만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안보의 위기, 저 자리가 특히 건폭몰이라고 하죠. 네. 건설 노동자들 이렇게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과하게 몰고 가다가 수사받다가 분신을 한 노동자의 빈소였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혀 개임치 말고 지금 민생 현안 시급하니까 빨리 만나시라고 대통령이나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그게 네. 진짜 괜찮을까요? 아니, 그럼요. 그리고 저는 한번 보시죠. 왜 한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을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왜 어렵습니까? 지금 네. 김용남 의원님께서 그럼 저 얘기를 말씀하시기를 사법 하셨으니까 리스크. 말씀드릴게요.
우리 6명 모두가 네. 어떤 일방적으로 왜곡시키거나 거짓 주장으로 저를 혐의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방어권을 행사하지만 그걸로 기소가 돼요. 또 같은 편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검찰처럼 기소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에서 제 무죄를 혐의를 입증해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산검이 보장되어 있고 헌법에는 분명히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거예요. 네.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걸 혐의자라고 누가 단정합니까? 지금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네.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그걸 가지고 안 만나겠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까요? 네. 그래서 그걸로 대통령께서 안 만나시겠다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진짜라면은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사 수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검찰 사무 보는 겁니까? 국정입니다. 국정. 네. 네. 최고 책임자서 국정을 운영해야 돼요. 인간 이재명이 싫어도 미워도 인간 윤석열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만나서 네. 민생과 경제를 논하고 안보를 챙기고 국민들께 내놔야 됩니다. 네. 네. 합의를 하는데 무슨 검찰 기소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안 만나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저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정의 기조를 바꾸셔야지 그래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정 동력도 생긴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여튼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나요? 이렇게 돌아서 네. 다시 무한 반복, 이 무한 루프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만나자. 그리고 원내대표는 다시 대통령이 당대표부터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띠를 어디서 끊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박창환 교수님은. 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예. 대통령이 풀어가는 국정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의 가장 1번 순위가 아까도 얘기했던 삼권 분립입니다. 그 삼권 분립 속에서 각각의 파트너들을 만나서 네.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야권 제1야당, 그것도 그냥 야당도 아닙니다. 170석의 거대 야당입니다. 그러면 이 야당의 당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안 만난다? 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 되시기 이전이지만 장모 기소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럼 장모라 기소됐다고 안 만납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인도 특검되면은 기소되거나 수사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부인도 안 만날 겁니까? 대통령이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정을 풀어가는데 당연히 만나야 된다. 그리고 좀 원내대표가 만약에 저 대통령을 만나서 정말로 가져갈 성과가 있다. 즉 대화와 타협이 된다면은 저 박광원 원내대표도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 간호법 같은 경우 뭐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다가 아니라 내가 대선 전에 간호사들 만났을 때 그거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과의 협조 차원에서 나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 이렇게 박광원 원내대표를 갖다 초청을 했으면 박광원 원내대표 당연히 가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의 마치 그 문제의 누가 먼저 풀어야 되느냐? 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아프면 누가 풉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야당과도 뭐 어떤 갈등 관계에 있지만 현 정부 대통령실과 전 정부 간에 어떤 그 갈등 관계도 굉장히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여러 현안에 있어서 현 정부와 전 정부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행사에서 드러난 그 일회용 컵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전 정부에서도 그랬다 이런 얘기를 내놓으면서 하여튼 전 정부와 현 정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전 정부와 대립각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 교수님? 제가 그 초반에 외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그다음에 균형외교 대 동맹외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이제 이른바 국가적 어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오다 보니까 예. 네.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 과거 정부에 있었던 시각으로 이 정부를 평가할 수는 없고 또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 정부와 비교를 하면 이게 천양지차가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서로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사소한 것들이에요. 물론 환경부 장관이 플라스틱 컵 하나 가지고 일회용 컵 하나 가지고 네. 그것이 과연 이게 뭐 대통령이 하는 행사에 온당하냐 이런 식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한다. 저는 네. 물론 이제 그때 그때 뭐 티타임 할 때 참모들하고 그때 일회용 컵 듣고 한 것은
그것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너무 이제 이렇게 저기 미시적인 걸 가지고 예. 그 전 정부와 현 정부를 이렇게 잣대로 비교하는 거는 그건 온당치 않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정부 그러니까 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는가? 우리가 통상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이래 87년 체제 이래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됐던 게 통상 10년 주기로 되다가 그렇죠. 예. 5년 주기로 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 네. 저는 민주당에서 뭔가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점들은 반성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수권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고민해야지 현 정부가 보고 있어주는 아주 미시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들어서 그것을 공박하는 건 온당치 않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시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까방권이라 그러잖아요. 까임 방지권. 저는 현 정부가 1년 정도까지는 까임 방지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전 정부 탓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10일 이제 뭐 이걸 수치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2년 차 들어갔을 때는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노동, 이런 교육 이런 개혁들도 지난해 연말에 에드벌런 띄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정부가 끝나는 무렵에는 성과가 나타나야죠. 그렇다면은 저는 2년 차부터는 정말 뭐 이런 그 사소한 점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뭐 일비하듯 반응하지 말고 네. 좀 담대한 방향으로 국정 방향을 지금 크게 틀고 나가는 거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담대하고 소신 있게 평가받는 자세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컵보다는 조금 더 이슈가 큰 내용입니다. 이번엔 외교 행보와 관련해서 전 정부가 이제 현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하니까 그 문 전 대통령 중국 가서 홀대받은 건 뭐냐 이렇게 또 현 정부에서는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와 전 정부 간에 아주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한 대변인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우리 최 의원님 말씀 뭐 잘해주셨는데요. 좀 사소한 부분들 이런 거 가지고 감정이 좀 섞인.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뭐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그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중국 가서 홀대받았다. 특히 뭐 혼밥이라는 표현은 아니 자기 전임 대통령 그렇지 않다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당시 외교 관계에 있어서 다 대통령이 어디 가거나 그 중국민들이 서민들이 먹는 식사라로 갔을 때는 다 거기가 기획된 거예요. 네. 이번에 대통령 지금 윤 대통령가 노래 부르고 기타 선물 받은 거를 즉흥적으로 보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짜여진 외교 시나리오고 그게 의전입니다. 네.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전임 대통령 비판해가지고 지금 이어받은 정부는 영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권은 바뀌지만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저는 정말로 어지간해진 거 아니면은 전임 정부 탓이거나 네. 민주당 탓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지겹다는 분들 많습니다. 아까 우리 최수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년 정도까지는 전 정부 탓하는 거 괜찮지만 그 이후에는 국정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국정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